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이 가짜 코를 방금 이제 코 수술을 마친 왓짱한테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강의 영상이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주고요. 원래 제 유튜버는 강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재밌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건 제가 뭐 하나 개발하려고 만들고 있는 게임인데 나중에 보시면 제법 재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걸 키시기 위해서는 파일 쪽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을 뭐 아무거나 주셔도 되는데 봅시다. 바나나 코입히기 합시다. 코입히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생성이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원래 이렇게 안 들여요. 안 들인데 제 노트북이 산지 3주도 안 된 노트북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AS를 오늘 아침에 맡기고 왔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05년도 노트북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강의를 마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 가지 여러 가지 문들이 나올 건데요. 딱히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 뒷부분이 투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 투명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내려가시면 트랜스퍼런시 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값을 레드로 주도록 할게요. 그 후에 이 백컬러를 레드로 주면 똑같이 이제 투명화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트랜스 키가 말 그대로 이제 투명화 해주는 거르는 이제 필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실행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코르마키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레드로 했을 경우 얘가 뒤에가 클릭이 안 되죠. 즉 한마디로 뒤에 있는 공간이 클릭이 안 되는데 뒤에 있는 부분이 이게 색상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얘를 라임으로 주도록 합시다. 트랜스 키를 라임으로 주면 또 되더라고요. 라임으로 준 다음에 얘 백컬러를 라임으로 줍시다. 이렇게 라임으로 주고 시작을 하면 이제 뒤에 부분이 또 클릭이 됩니다. 보이시죠? 지금 클릭이 돼가지고 얘가 최소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색상마다 이게 뒤에 이 뒷부분이 클릭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색상이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레드는 이제 뒤에 있는 게 이 클릭이 안 된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고 라임은 뒤에 있는 게 클릭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렇게 줘도 되고요. 명령으로 준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this 이거 이름 뭐였죠? 프렌트? 아 뭐였지? 프리메리 키였나? 잠시만요. 어우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긴장을 했나? 아 트레스 멍청이죠? 아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라임으로 주신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뒤에 있는 this 이 본문 자체를 this라고 부릅니다. 이 this가 이걸 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트랜스퍼런시 키 이 설정값을 무슨 색깔로 주겠다? 컬러를 라임으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컬러 값도 this 컬러 주시고요. 백컬러죠? 백컬러를 컬러 라임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여기 앞에 여기 속성 값으로 줬던 이 값이랑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값을 레드로 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얘를 화이트로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빨간 색깔이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얘가 먼저 이제 마지막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꺼주고요. 참고로 이거 시작 버튼을 눌러도 되고 혹은 컨트롤 F5 CTRL 플러스 F5가 실행 단축키고요. 디버깅 종료는 Shift 플러스 F5가 되겠습니다. 종료는 Shift F5, 디버깅은 Ctrl F5 혹은 이거 시작을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처럴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도구 상자에 가시면 있고요. 혹은 컨트롤 알트 X를 누르면 도구 상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픽처럴 박스를 적어 주시고요. 픽처럴 박스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씌워주는 하나의 이제 이미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가셔가지고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정의안을 더블 클릭해주고 불러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잘려 있죠. 그러면 얘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 사이즈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스트레치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은 사진 원본 크기를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오토 사이즈였나요? 예, 오토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기 명령으로 가능한데 명령으로 가능한 건 안경으로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픽처럴 박스를 꺼내기 위해서는 또 도구 상자를 꺼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이 얘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져오기 해주시고 안경 있죠? 이걸 안경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오토 사이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치 이미지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여주면 얘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한 어느 정도 사이즈면 될까요? 얘가 한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이 안경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베이트 보이드 백 옵션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이 옵션은 하나의 보이드 문 같은 건데 여기에 명령을 넣어가지고 여기 폼 쪽에다가 실행을 시켜주면 여기 안에 있는 명령어들이 구현이 됩니다. 참고로 이걸 안 해주면 구현이 안 돼요. 이 폼 1 안에서 이제 넣어주셔야 이제 폼 1 안에 있는 명령어가 이제 구현이 된다. 그 점을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처럴 박스를 명령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픽처럴 박스라고 적어주시고 안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냥 픽처럴 박스라고 주도록 합시다.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아까 자랑스럽게 대답하긴 좀 그런데 제가 수능 때 영어를 9등급을 맞았습니다. 영어는. 그리고 대학교 와서 영어를 제일 높게 받아본 학점도 C+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픽처럴 박스 사이즈를 얘는 이제 제가 이 픽처럴 박스를 소환한 이유가 뭐냐면 틀 맞추기용이거든요. 그래서 틀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그냥 해주고 값만 참고해가지고 여기에 넣어주는 그러한 상태를 합니다. 그러한 걸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로케이션이었고 사이즈가 63에 37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럼 위치는 뭐냐? 이게 위치예요. 로케이션 뉴 포인트라고 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라고 주시고요. 얘는 이제 해당 사이즈고요. 얘는 뭐 해당 위치라고 보시면 무관합니다. 그리고 40, 58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대로 한 다음에 이미지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적어주시고 뉴 비트맵이라고 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씌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골뱅이 사이에서 이제 해당 위치에 이제 얘가 여기 위치거든요. 여기 안경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넣어주시고 안경.png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떠신 분들은 이걸 두 번 넣어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다 골뱅이를 넣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이 오류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두 개 넣으시던데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골뱅이 앞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처럴 박스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고 이미지 씌웠으니까 그 다음 this 컨트롤 잠시만요. controls.add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픽처럴 박스를 넣어주시면 이제 얘가 구현이 됩니다. 한번 얘를 지우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아싸, 오류 나죠? 뭐죠? 이거 안경이 아니라 주소 W. W란데 이 뭐라고 하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넣어줘야 돼요. W는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지금 안경이 안 보이죠? 얘가 뭔 상태냐면 얘가 기존으로 주면 이 안경 이미지가 크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 사이즈를 측정을 안 해주시면 얘 크기가 지금 안경 크기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 픽처럴 박스
사이즈 모드라고 적어주시고요. 사이즈 모드라고 적어주시고 픽처 박스 사이즈 모드는 스트레치 이미지라고 넣어주시면 해당 이 크기 사이즈에 맞게 이제 사진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거 아까 봤었죠? 이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이미지 여기 크기 모드에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명령어로 써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사진이 크기가 그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뒤에 보면 라임 색깔이 보이죠? 이거는 제가 고칠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그나마 낫게 하려면 얘 색깔을 화이트로 바꾸는 게 그나마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W 화이트. 뭐야 이거 왜 이래? 화이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픽처 박스 이미지는 뒤에는 이제 백 컬러를 적어주시고요. 백 컬러는 컬러 점 트랜스 이거의 뭔 뜻이냐면 이게 투명화예요. 얘가 사진이 이걸 참고로 뒤에 투명하게 보이시게 하려면 여기 안경 보시면 얘를 투명도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라고 뒤에가 그 색깔이 바뀐 게 아니라 포토샵 같은 데 보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 투명도를 설정을 주셔야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색깔이 입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 구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경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안경을 한번 아까 이동했던 거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픽처 박스 점 클릭이라고 주시고, 클릭은 뭐냐면 일단은 이걸 아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클릭을 이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꺼내놓은 픽처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을 주셔도 별 상관없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이문은 뽀미래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으면 오히려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대로 여기 명령에 넣으시면 해당 이 픽처 박스에 대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명령어가 구현이 된다. 그게 클릭 이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좀 뭐라 말해야 되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픽처 박스를 다 구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명령어 같은 구현 방법은 이건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뉴 이벤트 핸들이라고 주시고요. 이벤트 이게 좀 힘든 게 얘가 또 이 주는 값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 같은 건 이제 감으로 잡아야 되는 거여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우실 겁니다. 프리베이트 보이드 픽처 박스 클릭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브젝트 샌들 이벤트 args 1을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이제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값들이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명령어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여기 플러스 이건 뭔가요? 이 플러스는 해당 클릭이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이제 플러스 문인데, 이벤트 구현할 때 이 플러스 는이라고 적어주고, 이벤트 구현화가 아닌 간단한 입히기 같은 경우에는 는이 들어간다. 이벤트 구현 같은 것만 플러스 는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벤트 구현할 때는 이 이벤트 args 혹은 오브젝트 샌드 이 규격을 맞춰가지고 해야 해당 이벤트가 구현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른데 마우스 이벤트 args라던가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일단 클릭에서는 이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일일이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 감으로 하시다 보면 이건 마우스 써야겠다 라는 감이 대충 어느 정도 잡혀요. 그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얘를 옮길 수 있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생성으로. 그럼 여기서 타이머는 move 타이머라고 주시고요. move new 타이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타이머는 말 그대로 타임, 그러니까 제가 준 시간마다 반복되도록 만들어주는 타이머 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int move즈라고 주세요. move즈는 이거는 s가 세커죠. 세커를 줄임말을 s라 해가지고 초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0.01초마다 구현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제 씌워줘야겠죠. 그럼 밑에 가가지고 클릭 밑에 프리베이트 보이드
move 타이머 move 타이머 옵션이라고 주도록 하죠. 타이머 옵션이라고 주고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은 여러분들 보이드문 이름은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이 클릭도 굳이 클릭이랑 안 주셔도 되고 C라고 주고 이 부분만 위로 복사를 해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 정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 이름 부를 때 그런 이름을 정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걔의 이름을 이제 혜환이라고 지었어요. 혜환이라 지어가지고 혜환아라고 이제 불러야 혜환이가 오겠죠. 근데 혜환이라고 지어놓고 기서가라고 부르면 혜환이가 올까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혜환이란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해당 클릭에 맞게 구현될 수 있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어라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강의한 거다 보니까 봅시다. 여기서 move 인터벌인가요? 인터벌? 이걸 제가 발음을 못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모르다 보니까 영어 발음하는 법도 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A, B, C, D, E, F, G 그거 외웠거든요. 심각하죠? 근데 해당 문에 대한 그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인터벌이 이제 몇 초마다 할 거냐라고 값을 주는 건데 여기서 저는 move즈를 10이라고 줬죠. 보통 여기에서는 약간 좀 특이한 게 1당 1초가 아니라 1000에 그러니까 이 비주얼 1000에 1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000이 1초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값을 1000으로 줘야 1초마다 구현되는 거고 여기서는 10이니까 나누기 100을 해줘야겠죠. 그럼 0.01초마다 구현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다 가르쳐 준 이유는 뭐냐면 처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 프리베이트 문은 보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게 풋리스랑 풋리스가 이제 공동의라는 뜻이거든요. 풋리스 보이드 문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이 프리베이트는 보호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 폼 문 안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제 다른 폼문에서 이제 얘를 쓰지를 못해요. 프리베이트가 얘가 지금 폼1 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보내줄 거야. 얘는 소중해 라는 뜻으로 이제 프리베이트를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이제 이게 한 클래스거든요. 다른 클래스에서 이제 못 꺼내 쓰게 만들어준 거고 풋리스는 공동의 말 그대로 너도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었잖아요. 그 반도체를 이제 외국에서 줄 때 당연히 너희들 써도 돼. 수출해줄게 해가지고 풋리스를 하는 거고 근데 반도체 만드는 기술 같은 거는 이제 보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가 우리나라 쪽박 날 테니까 반도체 만든 건 이제 보호를 해야 돼서 프리베이트로 이제 보호하다. 우리 한국 클래스 한국은 절대 반도체 만드는 법을 이제 외국에는 안 알려줄 거다. 대신 이 반도체는 수출을 해주겠다 할 때 이제 수출을 해준 건 풋리스고 프리베이트는 이제 안 보내준다. 그 뜻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move.틱이라고 주시고요. 틱은 이제 클릭이랑 똑같은 건데 얘는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거죠. 틱은 이제 몇 초마다 아까 10으로 준 거 있죠. 이 0.01초마다 이제 구현되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new 이벤트 핸들 넣어주시고요. 밑에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프리베이트 보이드 move 틱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거 이벤트는 이걸 복사해가지고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move 틱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이 틱이 그러니까 몇 초마다 실행되는 명령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move 틱을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주고 싶은 걸 그러니까 해당 0.1초마다 실행시키고 싶은 명령어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move가 이대로 줬다고 해서 움직인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이 move 타이머 옵션은 여기다 넣어줘야 이제 적용이 되겠죠.
안 그러면 얘 뽀밀 쪽이 이 문만 실행을 시키는데 얘가 안 속해져 있으면 얘를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뽀밀 쪽에다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넣었다고 실행되는 게 아니라 move enable 해가지고 true 값이라고 줘야 이제 여기 있는 타이머 값이 이제 명령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enable이 사용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선 이제 준비 상태만 한 거고 이제 enable true로 함으로써 이제 시작 상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enable이 true가 됐으니까 해당 이 안경 위치가 이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옮길 수 있도록 이제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픽처럴 박스 로케이션이라고 써야 되는데 지금 얘가 프리베이트 백 옵션에 얘가 기속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값을 밖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이러면 이제 얘가 공동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얘만 보호하던 픽처럴 박스가 어디 가서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 클래스 자체를 한국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리베이트 여러가지 문들을 부산, 서울, 뭐 전주 뭐 이런 데로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부산에서 이 픽처럴 박스라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픽처럴 박스라는 애를 서울에서 할까요? 전주에서 할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부산에서 태어나는 애고 연예인도 아니니까 뭐 공인이라고 하죠. 공인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얘가 부산에서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에서 만 알고 있는 애를 여기 서울, 얘를 서울이라고 칩시다. 얘가 서울인데 서울 가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를 공인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를 공인으로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예를 들자면 연예인으로 치자면 이승기죠. 이제 이승기가 돼가지고 이승기는 이제 서울 가서 이승기라고 부르든 부산 가서 이승기라고 부르든 이승기면 연예인 이승기를 당연히 떠올리죠. 이제 이거를 얘를 연예계 혹은 이제 공인, 국회의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공론화를 시켜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로케이션으로 바꿔서 이제 얘 위치를 계속 바꿔줄 수 있고요. 아우 목 아파. 그리고 얘가 위치가 바뀐 게 왜 바뀌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승기 씨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근데 성형수술을 한 게 서울 가서 했어. 그럼 서울 가서 성형수술을 했다고 부산 가면 그 성형수술한 코가 이걸 왓짱을 예로 들어야겠다. 왓짱이 코 수술했죠. 코 수술을 했는데 그 코 수술한 걸 서울 가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부산에 갔다 오고 그 코가 천안이죠. 천안에 갔다 오고 그 코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왜냐하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미 수술이 됐다는 그 값이 됐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위치는 적용이 계속 된다고, 어디를 가든 적용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 얘가 클릭했을 때 이끄는 값이 이제 얘가 이동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 픽처럴 박스 로케이션 x 값을 들고 오고요. 기존에 있던 왓짱의 코를 플러스 커서 점 포지션. 참고로 저 이거 커서리 뭔 뜻인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마우스라는 뜻이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기, 이거는 또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인트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int cursor position x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y 거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 int는 무엇이냐, int는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저장하는 방. 여기 보시면 얘도 숫자라서 저장을 했죠. 문자를 저장하는 방도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얘가 클릭했을 때 이 값을 커서 포지션 x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y축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럼 여기서 왜 커서 포지션 x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느냐, 그 부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커서 포지션 x를 빼주고요. 그 다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를 y축을 바꿔주면 되겠죠. 얘를 y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치가 바뀌고요.
마우스 틱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가 위치가 이제 클릭하고 나서 끌 때 이제 움직인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진짜 05년도 노트북이다 보니까 예, 이제 얘를 클릭해서 이끌면 안 바꾸네요. 왜 안 움직이지? 뭐지? 타이머 옵션 줬고 안 바뀌네요. 너무 행복한데 왜 안 바뀌지? 꿈인가? 픽처 박스 로케이션 마우스 틱을 넣어줬고 뭐지? 꿈인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참 뭐야 이거 뭔 문제야? 잘 됐잖아. 왜 안 돼? 뭐 무브 이네이블 true로 해줬고 봅시다. 잠시만 볼게요. 예, 제가 한 가지 멍청한 짓을 했네요. 이거를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따라만 해주세요. 따라만 해주시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이러면 될 겁니다. 안 되네요. 왜 안 되지 자꾸? 클릭을 했잖아. 뭐지? 왜 안 되지? 클릭을 했는데 클릭을 넣어줬고 타이머 이네이블 그리고 클릭하는 순간 모르겠어요. 잠시 왜 안 되지? 진짜 왜 안 되냐? 네, 여러분 뭐가 잘못되는지 알았어요. 저는 제가 제 거 만들었던 건 클릭한 다음 끌어서 된 거죠. 그러니까 다운.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게 한 번 눌렀다 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번 누르고 떼야 얘가 움직여요. 근데 제가 원한 건 얘가 클릭한 다음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릭이 아니라 다운. 그래, 다운. 한 번 누르고 나서 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을 잘못했어요. 클릭은 한 번 눌렀다 떼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대줘야 되냐면 마우스 다운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다운을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름을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이렇게 마우스 다운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다운이 됐을 때 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마우스 이벤트 핸들이라고 넣어줘야 돼요.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 이벤트 핸들입니다. 그럼 이제 눌렀을 때 이동이 될 겁니다. 누르고 이동하면 이동이 되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뗐을 때 멈춰야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걸 복사를 하신 다음에 밑에 넣어주고 이거는 리브, 마우스 리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벤트 핸들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우스 리브를 복사한 다음 얘를 넣어주고 밑에 가서 프리베이트 보이드 문을 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프리베이트 보이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벤트는 뭐죠? 이벤트는 이걸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그럼 이걸 넣어준 다음 이렇게 하면 이제 리브 뗐을 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move enable 페이지로 해주면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가 이제 안 움직이게 됨으로써 이제 멈추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끈 다음에 마우스를 놓아 봅시다. 일단 누르고 이제 떼볼게요. 뗐어요. 이제 안 움직이죠. 이제 이런 상태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얘가 여기 위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뽀밀 쪽이 기속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픽처 박스 안에 기속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this가 뽀밀 쪽에 기속이 돼 있죠. 이걸 픽처 박스로 바꿔줘야 되고요. 픽처 박스란다. 얘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이 픽처 박스 1이니까 픽처 박스 1에 기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냐? 이 마우스 틱에 가셔가지고 if 픽처 박스 로케이션 .x가 언제? 여기 이 해당 구역에 들어갔을 때죠. 그럼 얘 위치가 어디죠? 얘 위치가 425에 87이네요. 그러면 425에 87이 위치고 얘 사이즈도 알아와야 돼요. 248에 203이라 넣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얘 포인트 위치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425 로케이션 포인트 425 꼭지점이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입니다. S축은 여기로 잡고요. 그리고 Y축은 87이죠. 그럼 87이면 여기일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맨 위에 있는 S축, Y축을 포인트로 잡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역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여기 포지션 위치 플러스 이 사이즈 플러스 248을 해줘야 여기 구간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87이죠. 여기가 87이니까 사이즈 203을 더해줘야 이제 203 더하기 87 하면 290이죠. 29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역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픽처 박스 로케이션 X 425, 그러니까 425 얘의 위치가 여기를 넘어갔을 때, 그리고 픽처 박스 로케이션,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로케이션이 여기가 벗어나지 않았을 때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248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안경 위치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얘가 기속되게 만들어주면 되고, Y축도 필요하죠. Y축도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걸 Y축으로 바꿔주고, Y는 이제 87이죠. 그럼 87보다 클 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하시고 픽처 박스가 이제 마지막 87 플러스 203이죠. 203보다 이제 작을 때 이제 이 정확한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기속된 걸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아까 여기 줬던 디스 컨트롤 애드 있죠? 이 디스 문을 폼에 기속되어 있는 걸 픽처 박스로 바꿔줍니다. 픽처 박스 1로. 그러면 이제 얘가 기속이 되었을 때 픽처 박스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대로 주면 분명히 오류가 한 가지가 생겨요. 왜 오류가 생긴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얘를 넣어주면, 잠시만요. 왜 안 올라가지? 봅시다. 픽처 박스 X. 안 올라가네요? 뭐야, 이건 또 뭔 버그요? 이게 또 버그가 있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픽처 박스 로케이션 X가 425, 그리고 425 플러스 248 플러스 87 플러스 87 플러스 203.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픽처 박스 무브 틱. 왜 적용이 안 되지 얘가? 네, 제가 멍청한 짓을 했죠. 얘를 크기를 똑같이 425 플러스 248보다 크고 425보다 커야 된다네요. 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걸 바꿔줘야 되고요. 얘는 바꿔줬네. Y는 바꿔줬는데 X는 안 바꿔줬구나. 멍청인가? 난 멍청인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죠. 짜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얘가 기속되는 순간 얘가 포인트 위치가 바뀌어져요. 얘는 0,0 위치로 이제 다시 재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0,0 여기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얘가 0,0의 위치에 좌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얘가 한 500이라고 칩시다. 500이라 치고 얘가 지금 여기 기속됐죠. 그럼 500이면 폼 기준에서 500은 포인트 500은 여기 있는데, 얘 기속돼서 포인트 위치인 얘가 0포인트로 잡아가지고 0에서 500 한 이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기속되면 0 포인트 0,0이 얘로 잡혀요. 얘로 잡힌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주느냐? 얘를 이제 또 빼주면 됩니다. 픽처 박스 로케이션을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 로케이션은 6포인트 적어주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빼주면 되느냐? 현재 픽처 박스의 로케이션 위치랑 그리고 얘 로케이션 위치를 빼주면 되겠죠. 빼기 픽처 박스 1 로케이션 X를 넣어줍시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넣어주고요. 얘도 Y축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명령어가 좀 많이 들어가요. 결국 보면 이제 얘가 들어가면 여기 올라온 게 보이죠. 이제 위치가 제대로 정립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다시 빼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있던 포인트 위치가 얘로 다시 바뀌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걸 여기에 ELS 입부문으로 만들어 주고요. 얘가 벗어났을 때 경우죠. 425 잠깐만, 얘는 이제 포인트가 어떻게 된다 했죠? 위치가 얘가 기속이 되면 얘가 0,0으로 속한다 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고, 혹은 얘 사이즈 위치, 얘 사이즈 크기가 몇이었죠? 얘 사이즈 크기가 248이네요. 그러면 248이라고 적어주시고, 이거 빼주면 되겠구나. 그냥
248이라 빼주고 Y축은 다시 0콤마로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203보다 클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또는이라고 바꿔주세요. 이거는 또는인데 이걸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이게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랑 이게 있는데요. 이게 웬만하면 다 똑같은 뜻이긴 한데 일단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만 이해갑시다. 이거는 그리고고 이건 또는이에요. 얘가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문이 다 성립이 돼야 되고요. 또는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맞거나 혹은 얘가 되거나 혹은 얘가 되거나 혹은 얘가 되거나 4개 중에 하나만 돼도 얘 ELS 입부문이 적용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로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다시 빠져나왔으니까 this로 속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픽처럴 박스 얘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얘를 더해주면 얘가 빠져나왔을 때 그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생겼죠? 그러면 얘를 어디 갔어? 봅시다. 뭐지? 뭔 문제지? 지금 얘가 밖에 있어가지고 현재 이 문이 포인트가 얘가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얘가 들어갔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위에 가가지고 불문을 적어줍시다. 이거 실행되고 있는데 Shift F5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 불 move in이라고 줍시다. move in이라고 주시고 이걸 뺄즈라고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true냐 참값이냐를 이제 단 2가지 값만 넣을 수 있는데요. 얘가 성립됐냐 성립되지 않았냐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성립되지 않았다. move in 현재 픽처럴 박스 1에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성립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move in이 들어갔으니까 true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그리고 move true 한번 들어간 적이 있을 때 얘 true 값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겠죠. true 값이 적용이 되면 이제 얘가 작동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얘를 가로를 안 해주면요 얘네들만 성립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로를 먼저 넣어서 얘네들이 참중 얘 4개 중에 하나가 되면 참값이 나와가지고 1이 되고 얘 무브인 또 true죠. true가 돼가지고 그리고 합해지면 1이 되니까 이제 성립이 돼가지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거나 혹은 얘네들이 0이거나 하면 이제 ELS 입부문이 적용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얘가 뺄즈 값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값을 뺄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간단하게 성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 올려주면 이제 잘 생기고요. 빼주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왓짱 가짜코 입히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되죠. 뗐을 때 왜 작동이 안 되지? 잠시만요. 이건 뭔 문제야? 버그가 있네요. 뭐지? 무슨 버그인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enable 뺄즈 뗐을 때 적용이 안 되는데 난 그 버그 없었는데 봅시다. 그렇네요. 뗐을 때 뺄즈가 안 먹히네요. 얘가 왜 뺄즈가 안 먹히지?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마우스 리브가 돼 있죠. 마우스 리브는 뭐냐면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얘가 올라가고 나서 떠날 때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누르고 뗐을 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마우스가 여기에 있는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 작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멍청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마우스 업이 이제 마우스를 누르고 뗄 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 리브는 이제 해당 물체를 떠났을 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멍청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제대로 잘 적용이 될 건데 이거 마우스 이벤트 핸들이라고 줘야 돼요. 이것도 정말 멍청했어요. 이렇게 넣어줘서 이제 이렇게 떼주면 이제 마우스를 뗐을 때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좌를 이제 왓짱 코에 올린 걸 이제 가르쳐 드렸고요. 근데 이게 살짝 얘가 이 중간에 걸쳤을 때 얘가 위에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가 기속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해당 포인트가 얘로 지정이 돼 있다 했죠. 그럼 얘 포인트만큼 얘 사이즈만큼 또 더해주면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봅시다. 픽처 박스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여기 얘 사이즈를 뭐라고 줬죠? 63이라고 줬죠? 63이라 주면 이제 얘가 올라갈 거예요. 바로 63이라 주면 올라가고 y도 37이니까 여기 값에서 picture y 여기 아니잖아. 여기죠. 여기에서 y 값을 플러스 37이라고 주면 이제 얘가 살짝만 올라가도 기속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꾸 관통되다 보니까 뒤에 게 클릭 되네. 이제 올라가면 그쵸, 올라가죠. 이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살짝 빠지면 이제 멈추고요. 근데 얘 깜빡이는 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근데 고치게 되면 얘가 이쪽만 보이게 되거나 혹은 이쪽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깜빡이게 놔뒀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적 한계인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픽처 박스를 또 하나를 생성해가지고 동시에 보이게 한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고 더 길어져요. 여기보다 더 길어지고 또 좀 약간 나름 머리 쓰는 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방법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메이플 만들기에서 제가 그 방법을 썼거든요. 이제 안 깜빡였잖아요. 제가 메이플 만든 거에는 이제 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 이해가 좀 하기 힘드실 거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해당 마우스 이제 와나나 가짜코 만들기 이제 여기서 명령어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커서 포지션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 커서 포지션이 잡히는 게 어디 위치냐면 얘가 이 뽐 쪽에서 커서 포지션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먹히냐면 얘가 커서 포지션이 여기서부터 제 마우스 보이시죠? 제 마우스 위치에서 그 윈도우 창 화면에서 맨 끝, 맨 위에서 0,0포인트로 잡아요. 그래서 이 커서 포인트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값을 구해주고, 그리고 얘가 이만큼 여기서 이동했다 쳐요. 이만큼 이동했을 때 얘랑 얘를 빼면 이동한 값이 보이겠죠? 그럼 그 이동한 값을 이 픽처 박스에 저장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픽처 박스 로케이션 위치에 해당 커서 포지션 위치에 전에 있었던 커서 포지션 위치, 전에 있었던 위치가 이거고 현재 있는 위치가 이거면 이만큼 이제 거리가 증가했잖아요. 그걸 이제 로케이션 위치에 입혀가지고 얘가 있던 걸 여기로 이동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쓴 건데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계속 하다 보면 재밌어가지고 만들었고, 제 노트북이 이제 개인 얘기나 할까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노트북 이게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05년도 노트북이잖아요. 05년도 노트북이 2년이 지났어요. 심지어 중고에다가 20만원짜리인데 얘가 2년 동안 쓰면서 AS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AS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60만원이나 주고 램 업글까지 했는데 그걸 아수스 노트북인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3주 만에 애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걔 보는 거 코딩 쓰는 용도랑 유튜브 보는 용도밖에 없거든요. 게임은 이 개덴푸드 밖에 안 하는데 개덴푸드도 무리 갈까봐 05년도 노트북으로 해요. 그래서 게임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애가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억울한 게 이건 하나는 제 가실이긴 한데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램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그 제가 인터넷에서 샀는데 그게 램 업그레이드 한 게 아수스 쪽에서 해준 게 아니라 해당 기업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직 산지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산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무상 수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그 기업 쪽에서 램 업그레이드를 해버려가지고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려면 거기 가서 따져야 된대요. 그 제가 인터넷 주고 산 곳. 그러면 제가 그럼 거기서 만약 전화했을 때 저는 무슨 대답이 나올지 뻔해요.
계약 약관에 적혀 있었는데 못 봤냐라는 분명히 말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계약 약관에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램 업글할 때 분명히 사항으로 뭔가 계약서 같은데 적어놨을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차라리 안 샀죠 그걸. 그 램 업글을 해가지고 무상 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따질 수가 없는 게 아수스 쪽이고, 아 이걸 거기 인터넷 산 곳에서 뭐라 해야 될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실은 뭐냐면, 제가 노트북을 뒤에 있는 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나사를 풀어가지고 열었는데, 그게 열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품명을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품명 확인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보니까 뭐 무슨 보드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보드명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뒤에 나사를 풀어가지고 보드명을 봐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고 다시 나사를 묶었는데, 그걸 한번 풀은 적이 있어가지고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쇼트를 했을지 뭘 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노트북은 예시에 적혀져 있는 저 노트북만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산 아수스 노트북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 예에서 그 노트북만 해당이 됩니다라고 적어놨어야 되지. 예로 그것만 적어놓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따지니까 그래도 그건 본인 가시라면서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대로 억울한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랩 업글을 했기 때문에 아수스 쪽에서 무상 처리를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사를 안 풀었어도 이미 램 업글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나사를 이미 푼 거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대요. 무상 수리를. 그래서 돈을 내야 된대요. 진짜 이게 뭔 일이죠 도대체. 골치가 되게 아파요 지금. 그게 메인보드가 망가졌으면 노트북 하나 사는 값을 또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요. 그래서 그냥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또 돈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 그래서 제가 05년도 노트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심지어 문제는 또 뭐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일어났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외국 노트북이어가지고 외국에서 입고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3주가 될 수도 있대요. 잘하면 최대 3주. 없으면 부품이. 진짜 무슨 일이 이렇게 꼬이죠? 여러분들 진짜 인터넷에서 노트북 사실 때 업그레이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당하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확인을 안 한 내 잘못이니까. 아니 업글을 그러면 안 했지. 내가 무슨 8만원을 주고 램8을 업글 시켜가지고 램 12로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고치는 시간 또 3주, 잘하면 3주까지 간다니까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메모리도 유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른대요. 제 인공지능 위민이랑 보안 코드 프로그램 전부 다 거기에 있는데, 한마디로 그거 데이터 다 날아가면 제가 또다시 작성해야 돼요. 걔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윈미를. 보안 프로그램 또 그거 만드는 거 거의 꼬박 2일이나 걸렸거든요. 그것도 밤새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무조건 코드 작업하면 8시에서 20시간 정도 작업을 해요. 진짜 안 자고 계속 작업해요. 될 때까지. 그 짓을 심지어 제가 만들었던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윙윙이 인공지능이랑 보안 프로그램을 뭐 물론 만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막 20시간이나 막 2일 3일씩은 안 걸리겠죠. 제가 만들어 본 거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 개발을 할 때 안 만든 걸 이제 구현을 했을 때 기쁜 거지, 만든 걸 다시 구현하라고 하면 그거 진짜 사람 팔짝 뛰거든요. 그 만든 걸 다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게 골 때려가지고. 뭐 복구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진짜 산지 3주도 안 된 노트북이 맛이 가지 않나. 무상 수리도 안 되지 않나.
고친 것도 오래 걸리지 않나. 거기에 있는 내 만든 것들 다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 않나. 와, 진짜 최악이란 최악은 다 모였어요, 노트북에. 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여러분들 노트북 사실 거면 진짜 삼성이나 LG 같은데 그런 데 사세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이제 무상으로 해준다네요. 업그레이드를 해도 삼성이나. 근데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하면 절대 무상 방침이 안 된대요. 업그레이드를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해야 된대요. 아수스 노트북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비난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당해서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도 당하지 말라고. 업그레이드를 해도 삼성이나 LG 같은 국내 기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준다는데 아수스 방침에서는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아수스 노트북 사실 때 주의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노트북 고장났다고 절대 뒤에 있는 드라이버 열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속 편할 겁니다. 예, 제가 그냥 무지한 탓이죠. 감사합니다.